안녕하십니까. 부산연구원 오동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공원녹지 중심의 도시계획으로서 한 15분 정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부산광역시의 도시공원 현황, 사례,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란, 그 다음에 공원녹지 중심의 도시계획이 되기 위한 조건, 이런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공원녹지 유원지는 약 지금 공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약 1021개로 면적으로는 65.79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된 면적은 된 개수는 약 498개로서 전체 면적으로는 약 8.3 평방킬로미터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면적이 상당히 크고요. 미조성되어 있는 면적도 약 21.13 평방킬로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산시 중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산지에 대규모 공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공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결정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공원 일몰제 등으로 인해서 현재 도시공원을 공원에서 해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부산시가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원이 계속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모두 지키는 것이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나 다른 지역에 있어서 주요 공원이 조성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시 강교 신도시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이 강교 신도시는 거의 계획도시로서 공원 및 녹지 등을 연결시켜 체계화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해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서 공원을 조성한 신도시입니다. 각각의 공원에 녹지 등의 보행자 도로나 완충 녹지, 공공국지 등을 연결해서 이동성을 높였고요. 강력 녹지축을 보존하고 해손 녹지축의 복원 및 녹지축 훼손을 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녹지축 훼손을 최소화한 지역입니다. 특히 강교 신도시는 가운데 위치한 넓은 호수를 활용해서 친수 공간 계획을 잘 수립한 공원으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서울식물원입니다. 마곡에 지금 되어 있는데요. 마곡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주거와 연구, 산업과 여가가 공존하는 융합형 미래 신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되었고요. 이 마곡 도시 개발의 앵커 시설로서 서울식물원이 약 65헥타 정도 조성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녹색으로 가운데 진하게 구성되어 있는 곳이 서울식물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주거도시와 첨단 산업지구를 연결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열린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첨단 산업지구에 거주하는 일하는 회사원들이 언제든지 공원에 와서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주거민과 거주자들에게 휴식을 주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열린 숲, 호수공원, 섭지생태원, 식물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향후에는 한강과 연결되는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의 사례로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에메랄드 네클리스입니다. 이 보스턴 에메랄드 네클리스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약 9.6km에 이르는 보스턴 중심의 대표적인 선형 녹지 공간을 연결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래서 보스턴 에메랄드 네클리스라고 불리고요. 도보와 자전거를 통해서 어디서나 녹지로 접근 가능하고요. 이 선형 녹지 공간 사이에 대규모의 식물원, 운동공간, 가족 피크닉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전체적인 선형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년간에 걸친 조성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하버드나
MIT, 보스턴 대학 등과 같이 우수한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이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세계 최대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어 실제로 공원 녹지가 산업단지와 잘 연결되어진 중요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공원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입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는 여러분이 대부분 다 잘 아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 중에 하나고요.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그 뉴욕 그 주변의 지역의 개발을 재생하고 주도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공원입니다. 또한 특히 800개 넘는 자원봉사단체와 5만 5천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공원의 조성을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고요. 매년 7천만 달러 이상의 모금으로서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공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에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공원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그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이 아주 심한 그런 지역으로서 도시 숲을 조성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 포리스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람길을 유도하고 이런 바람길을 통해서 지역 내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을 낮춘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브라질에 있는 꾸리찌바시에 있는 공원들입니다. 꾸리찌바시는 1인당 녹지 면적이 약 55제곱미터에 이르는 말 그대로 공원 속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약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광장, 정원, 산림지가 조성되어 있고 6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가로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도시 또는 공원에 대해서 공원 속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다음은 홍콩 습지공원입니다. 홍콩 습지공원은 저희들 강서구와 비슷한 지역인데요.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대체 습지로 만들어진 곳이 홍콩 습지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신도시 인근에 있는 마이포 습지를 보호하고 마이포 습지를 보호하고 또 조류 서식지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시민들의 자연 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태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 공간에는 방문자 센터, 전시 및 체험 공간, 박물관 등이 조성되어 있고요. 수벽이나 나무 데크를 이용해서 철새들이 서식하는 공간과 인간이 이용하는 공간을 아주 잘 차폐시켜 놓은 곳입니다. 연간 4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다음 사례로서는 런던 습지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런던 습지센터는 예전에 런던 템즈 강가에 있던 그 소위 말해서 상수도 정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정수장을 인공 저수지로 만들어서 그걸 습지로 복원한 예로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런던이라는 아주 대도시 내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 공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원 역시 자원봉사자의 활발한 참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특이한 것은 이 런던 습지공원 옆에 지역에 주변 고급 주택지를 조성하고 이 주택지에서 나오는 임대비를 가지고 공원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도시계획 중심의 어떤 공원 녹지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을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지금과 같이 공간 구조, 생활권, 토지 이용, 공원 녹지, 경관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도시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에는 도시 기본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에 국토에 대해서 세우는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저희들 강력도시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그 하부에 저희들이 더 도시를
어떻게 이용하라는 그런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도시 관리 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시의 어떤 일정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할 때 하는 지구 단위 계획까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계획은 실제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환경 계획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 계획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환경계획도 국가환경종합계획, 그 다음에 시도환경보전계획, 그 다음에 각각의 개발 사업이 일어날 때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또 큰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제대로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계획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현재 이 두 계획은 그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도시에 대한 공간 계획과 이런 환경 계획이 실제로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보시는 것과 같이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실제로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이 앞에 이야기한 도시기본계획 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녹지축과 공원녹지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공원녹지 관련 계획은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계획 단계, 현황 단계, 종합 분석을 해서 과제를 정리하는 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런 계획 단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현지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조사,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공원의 의식 조사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공원 녹지 수요를 분석하고 이 분석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종합 분석 및 과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앞에서 수립되어진 과제의 정리가 끝나면 공원 녹지의 미래상이나 목표, 지표를 설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보전 체계와 확충 체계, 이용 체계, 그다음에 경관 체계와 같은 전체적인 세부적인 기본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 구상에 따라서 종합 배치 구상이 나오면 공원 기본 계획, 녹지 기본 계획, 녹화 기본 계획,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계획 등과 같은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게 되고요. 이 세부적인 계획을 통합해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관리 계획과 그다음에 이용에 필요한 이용 계획, 그다음에 이러한 공원 녹지에 시민이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과 같은 시민 참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물론 중간중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원 녹지 계획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도시 계획에서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실제로 앞에서 이야기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이나 부산 도시 기본 계획은 그 수립 절차는 비슷합니다. 현장을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전체 미래상을 설정하고 그 미래상에 따라서 각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의 한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 계획이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실제로 인구나 아니면 토지 이용, 기반 시설 이와 같은 계획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원녹지는 사실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과 같이 도시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큰 골격 단계부터 공원을 좀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주거 환경 계획들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공원 녹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원 녹지 계획은 뒤로 밀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에도 2030 부산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하고 도시 기본 계획의 공원 녹지 계획이 따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공원 녹지 계획은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접근되어 있고 계획적 프로세스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도시 기본 계획에서 공원 녹지 계획은 조금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균형적 배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다, 시민을 고려한 양질의 휴양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사업들을 도시 기본 계획에서 잘 반영한다고는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도시 계획 사업, 그러니까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 개발 사업에서 공원 녹지를 어떻게 추진하는가 하는 그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때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도시 계획 시설이나 또는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공고문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쭉 심의에 통과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조성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의 공원 및 녹지 조성에 있어서는 실제로 공원 녹지 분야에서는 좀 단순하게 협의나 이런 걸로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하거나 아파트 계획을 하시면 보시다시피 동에 몇 층을 짓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살고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고 난 뒤에 남은 땅에다가 공원을 먼저 조성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교통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대한 시설을 가장 먼저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원은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실제로 공원이나 녹지를 좀 필수 시설로 인식해서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공원 녹지를 배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도시 기본 계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반영시킬 때 도시 기본 계획이나 아니면 도시 관리 계획, 도시 계획 시설 사업 등을 할 때도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대한 요소들을 좀 더 잘 반영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보는 그런 어떤 사람 1인당 6제곱미터 정도의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지금까지 부산시는 공원 녹지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공원 녹지의 양보다는 좀 접근성이 좋고 시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는 곳에, 필요한 곳에 공원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앞에 있는 그 서면서 보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결정할 때 조금 공원 녹지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녹지 중심의 도시 계획이 위한 조건으로서 앞에 제가 다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하자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 녹지 전문가의 참여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 녹지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어서 공원이 좀 필수시설로 여겨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공원녹지계획과 부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서로 좀 정합성을 이루어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계획적인 면에서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나 아니면 도시 정비 계획 사업 시 공원 녹지에 대한 우선적인 위치 선정,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선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침이나 이런 곳에 반영을 해가지고 도로 개발 시에 도로를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만큼 중요하게 공원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원 녹지 계획이 도시 계획을 뛰어넘을 수 없는 만큼 도시 계획에서 공원 녹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